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동방항공을 타고 부산에서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스페인 마드리드행 비행기로 환승할 예정인데요. 환승 대기 시간이 11시간 20분이라서 잠시 공항을 벗어나 상하이를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때는 몰랐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기부터가 달라요. 그 와중에 동방명주는 존재감 하나는 확실하네요. 일단 쇼핑몰로 들어가서 점심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오늘은 전도독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딤섬 맛집으로 워낙 유명해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사실 제가 찾은 곳은 아니고 일행이 미리 찾아둔 곳입니다. 맞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지하철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환승 대기 시간이 11시간 20분이라서 처음에는 꽤 여유롭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동 시간을 빼고 공항에도 조금 일찍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시내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유 있는 일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환승 덕분에 생긴 보너스 같은 시간이니까 뭘 해도 전 다 좋아요. 전도국에 도착했고요.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한국어로 위치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도 꽤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유명한 집이구나.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먹어보자. 디저트가 문제가 어떻게 오는데? '오, 장난 없다. 뜨거울 것 같아. 게이트만 3번이 바뀌었어요. 그 게이트 앞에 숫자 앞에 G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층만 내려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뭐라도 좀 먹고 싶은데 라운지 가기에는 지금 너무 애매하고. 보자. 모르겠다. (551번) 게이트, 552번 게이트랑 함께 있고요. 위치가 하층이라 탑승교 연결은 없고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이 흡연실이라 흡연하시는 분들은 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탑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코노미. 오늘 타고 갈 비행기는 중국 동방항공 MU709 편입니다. 근데 이 노선이 라탐항공이랑 코드쉐어라서 라탐으로 예약하신 분들도 실제로는 중국 동방항공을 타게 돼요. 예상했던 대로 램프버스를 타고 이제 진짜 비행기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항공권은 부산에서 상하이를 경유해 마드리드로, 돌아올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상하이를 거쳐 부산까지 오는 왕복 일정이었는데요. 총 78만 5,200원에 결제했습니다.
타 항공사에 비해 유독 저렴한 편이었고 위탁 수화물도 2개까지 무료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가격만 저렴한 항공사일지 아니면 만족도까지 챙길 수 있을지 직접 타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동방항공은 왜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상하이를 허브로 한 승객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쓰는 데다 일부 유럽 노선에서는 러시아 영공을 이용할 수 있어 운항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중국 항공사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정부 지원 등 여러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종종 놀랄 만큼 저렴한 항공권이 나오는데요. 정말 대단한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지나 오늘 제가 장시간 함께할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석은 333 배열이고 저는 통로석입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고 몸도 한 번씩 풀어줘야 해서 장거리에선 역시 통로석이 최고죠. 별도의 어메니티는 제공되지 않지만 담요와 베개는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비행인 만큼 슬리퍼가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요즘 장거리 기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외부 카메라 기능인데요. 여러 각도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비행하는 내내 자주 틀어놓는 편입니다. 모니터는 약 11인치에서 12인치 정도 되는 크기고요. 터치도 무난한 편이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어요.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 향신료를 피하고 싶어서 해산물식으로 미리 신청했는데요. 밍밍한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흰살 생선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먹을만 했어요. 빵도 함께 나왔는데 일반식을 나눠줄 때 빵을 한 번 더 주셔서 빵만 2번 먹었네요. 해산물식을 받을 때 음료를 같이 받았는데 일반식 서비스 때 다시 한번 음료를 권해주셔서 결국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너무 열심히 먹었는지 소화가 잘 안 돼서 한동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세이프티 카드도 인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탑승한 기종은 A350이고요. 정확히는 A350, 표준 모델 A350-900입니다. 와이파이 안내지도 있었는데요. 정작 저는 와이파이 연결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잠하고는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됐네요. 장거리 비행에서는 역시 수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좌석 간격도 빠질 수 없죠. 늘 그렇듯 오늘도 여권이 줄자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세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가로는 여권이 훨씬 여유있게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에는 영화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자막은 영어와 중국어 위주라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듯 또 모아나를 틀었습니다. 모아나는 벌써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중간에서 잠들어서 매번 처음 보는 영화처럼 보고 있습니다.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조작할 때는 이 리모컨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카메라는 프론트 카메라, 바텀 카메라, 테일 카메라까지 총 3가지 시점을 지원하는데요. 기수에서 바라보는 화면부터 기체 아래, 그리고 비행기 전체를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 자유롭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2번째 기내식입니다. 해산물식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았는데요. 과일은 끝까지 신선해서 오히려 메인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인은 새우가 듬뿍 들어있었는데 토마토인지 칠리인지 정체는 끝내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맨디 화장실을 둘러봤는데요. A350은 역시 제일 뒤 화장실이 가장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다만 세면대물은 성격이 급하지 않은지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해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어폰은 이륙 후에 승무원분들이 직접 나눠주셨고요. 갤리에는 특별한 간식이나 셀프반은 없었지만 승무원분께 요청하면 음료는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보통은 식전빵을 먼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동방항공은 기내식이 끝난 뒤에 빵을 따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객실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긴 시간 비행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착륙할 때는 역시 랜딩 기어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죠. 총평을 해보자면 상하이 레이오버를 잘 활용하고 싶은 분이나 수화물을 넉넉하게 챙겨 가성비 있게 여행하고 싶은 분, 그리고 스카이팀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항공사였습니다. 하기하면서 객실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둘러봐 주고요. 비즈니스석은 공석이 많았는지 앉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출발해 보고 싶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